만약 이란이 붕괴한다면 이런 상상 한 번쯤 해보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잃고 사실상 내륙국가가 되며 약 35만 명의 대규모 희생 이후 체제가 붕괴되고 정권이 교체된다는 충격적인 가상 시나리오를 단계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란이라는 나라의 구조부터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페르시아인뿐만 아니라 아제리인, 쿠르드인, 아랍인 등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얽힌 복합 국가입니다. 특히 국경 지역에 사는 소수 민족들은 인접 국가와 강한 유대감을 갖고 있죠. 이란의 힘은 크게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석유를 팔아 벌어들이는 막대한 외화, 다른 하나는 세계 에너지 수송의 동맥,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줄 수 있다는 지정학적 카드입니다. 우리 시나리오는 바로 이 두 개의 기둥이 동시에 무너지는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 위기의 촉발입니다. 시나리오 속 35만 명이라는 엄청난 희생은 단 하나의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외부와의 군사적 충돌로 사회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동시에 강력한 경제 제재로 물가가 폭등하며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복합 위기가 닥칩니다. 중앙정부가 더 이상 식량 배급이나 치안 유지를 못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이념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바뀝니다. 바로 이때 분리독립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균열의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독립국가를 세우겠다고 선언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킨다며 자체적으로 치안을 유지하고 중앙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는 등 사실상의 분리 상태에 들어갑니다. 중앙정부가 식량과 연료를 공급하지 못하니 지역 공동체는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질서를 만드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국경 너머의 같은 민족이나 주변국의 지원을 받기 쉬워지죠. 중앙정부는 강경 진압을 시도하겠지만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면 통제력을 잃고 오히려 역풍만 맞게 됩니다. 국가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기능이 지역별로 조각나는 파편화 상태에 이릅니다. 세 번째 단계, 결정적 전환점입니다. 바로 이란이 남부 해안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순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잃는다는 건 해협 자체를 빼앗기는 것보다 이란이 해협으로 나아가는 길목, 즉 남부 연안 지역을 더 이상 실질적으로 통치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역에 자치정부나 새로운 국가가 들어서면 이란은 법적으로는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도 기능적으로는 바다로 나갈 길이 막힌 내륙국가나 다름없게 됩니다. 이 순간 이란은 두 가지를 동시에 잃습니다. 바다를 통해 석유를 팔 수 있는 주도권,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 삼아 세계를 상대로 협상하던 강력한 압박카드 말입니다. 네 번째 단계, 이제 대규모 인명피해는 정치적 책임 문제로 번집니다. 35만 명이라는 희생자가 발생했을 때 처음에는 정권이 외부의 적 탓으로 돌리려 할 겁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상실과 내륙국가화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더해지면 국민들은 정권의 무능과 패배를 체감하게 됩니다. 전쟁의 명분이 무엇이었든 결과가 국민의 생존 기반을 무너뜨렸다면 사람들은 이념이 아닌 책임을 묻기 시작합니다. 식량, 전기, 의료 같은 기본적인 국가 기능이 마비되면 정권의 정당성은 더 이상 종교나 혁명 이념이 아닌 국가를 운영할 능력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거대한 희생은 상징이 되고 정권을 지탱하던 군대와 관료 엘리트들의 충성심마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붕괴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이란 같은 강력한 통치 체제는 시민혁명으로 무너지기보다 내부의 지휘 체계가 고장나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대와 경찰이 전국의 모든 지역을 동시에 장악하지 못하고 관료들은 중앙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게 됩니다. 그 빈자리를 지역의 민병대나 부족 세력이 채우며 사실상 국가 역할을 대신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중앙의 소멸, 즉 국가의 해체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 정권이 교체되고 과도 체제가 들어섭니다. 새로운 권력의 최우선 과제는 민주주의나 헌법 개정이 아닙니다. 바로 회복입니다. 무너진 사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가장 먼저 약탈과 폭동을 막아 치안을 회복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식량과 연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폭락한 화폐 가치를 안정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상을 통해 제재를 풀어야 하죠. 분리 독립한 지역을 무력으로 되찾기보다는 일단 상황을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새 정권의 정체성은 친미냐 친중이냐가 아니라 혼란을 끝내고 질서를 회복하는가에 따라 결정될 겁니다. 7번째 단계, 내륙 국가가 된 이란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바다가 아닌 육로, 즉 파이프라인이나 철도를 통해 에너지를 수출해야 합니다. 중간에 여러 나라를 거쳐야 하니 비용은 늘고 협상력은 떨어지겠죠. 외화 수입이 불안정해지면서 경제는 계속 흔들릴 겁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석유에만 의존하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제조업이나 농업 같은 다른 산업을 키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겁니다. 수많은 난민과 지역 간 갈등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테니까요. 8번째 단계, 외교 정책의 대전환입니다. 새로운 이란 정권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어야 하고, 그러려면 실용적인 외교 노선을 택해야 합니다. 나라 안을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이니 과거처럼 다른 나라에 무력 개입을 하거나 대리 세력을 지원할 여유도 없습니다. 주변 걸프 국가들과의 긴장을 낮추고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 영리한 줄타기 외교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9번째 단계, 중동의 지정학적 질서가 재편됩니다. 과거에는 강력한 이란이라는 단일 위협이 중동 전체를 흔들었다면, 이제는 약해진 이란과 그로부터 파생된 여러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분산된 불안정이 새로운 현실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커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로 세계를 위협하던 거대한 리스크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긴 시나리오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라는 외부의 침공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의 다민족 갈등으로 국가 기능이 조각나고 핵심인 남부 해안을 잃으며 호르무즈라는 지렛대를 상실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희생의 책임이 정권에게 돌아가면서 중앙 통치 시스템이 해체되고 결국 생존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인 과도 정권으로 교체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란이 처한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해 주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